우리가 그냥 버리는 쓰레기들 다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엔 보통 매립지로 가는데요. 바로 그 매립지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낡은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꾹꾹 눌 담아서 버리는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마지막 여정이 어딜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땅속에 묻히는 매립이죠. 오늘은 바로 이 매립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 중에서 땅에 묻히는, 그러니까 매립되는 비율이 단 5.1%밖에 안 된대요. 생각보다 엄청 적은데? 싶으시죠? 근데 말이죠. 이 5.1%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이걸 실제 무게로 바꿔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년 무려 944만 톤.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무료는 예전엔 훨씬 심했어요. 1995년에는 무려 45.4%나 됐었거든요. 이걸 5.1%까지 낮춘 거, 이거 진짜 대단한 성과 맞습니다. 인정해야죠. 하지만 이제는 그 남은 5.1%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이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땅에 묻는 쓰레기의 종류, 그러니까 그 성격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태우고 남은 재, 그러니까 소각재 같은 것들이 무려 73%나 차지해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 규칙을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현재 우리 매립 시스템이 안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민간 매립장의 먹튀입니다. 좀 영세한 업체들이 우리 경영이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그냥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뒤처리는 누가 하냐? 결국 수십억, 수백억 원의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에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규모 매립 업체들이 일부러 파산하는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최소 시설 기준부터 높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투명성 부족입니다. 이게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안감을 주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바로 옆에 매립장이 있는데 저기가 과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면 누구라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한 지역 주민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간 매립업체가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보를 하나도 안 주니까 매일 불안해 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건지 너무 걱정돼요. 라고요. 와, 정말 이 한마디에 모든 답답함이 다 담겨 있죠. 세 번째 문제는요, 기회의 상실. 그러니까 엄청난 땅을 그냥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이 다 끝난 매립지들 있잖아요. 그 거대한 땅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아까운 일이죠. 전국에 이렇게 사용이 끝난 매립지 면적을 다 합쳐보니까요. 와, 무려 1,004만 제곱미터래요. 1,004만 제곱미터.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나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넓디 넓은 땅 중에서 겨우 26%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낡고 뻣뻣한 규제들. 이것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매립장을 관리하고 싶어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이름하여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해결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이라는 걸 좀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매립장 운영사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걸로 처리하세요 하고 미리 맡겨두는 일종의 안전장치, 보증금 같은 건데요. 진짜 문제는 이 보증금을 현금이 아니라 그냥 보험증권 쪼가리로 내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보험은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도 어렵고 실제 처리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막상 문제가 빵 터졌을 땐 거의 쓸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증금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맨날 부족했던 금액은 실제 비용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만들고요. 불안정한 보험은 아예 안 받고 무조건 100% 현금으로만 받도록 바꿉니다. 심지어 매년 조금씩 돌려주던 방식도 5년 주기로 묶어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터져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안전장치가 생긴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들이 발도 못 붙이게 매립장 최소 시설 기준을 확 높이고요. 허가를 내주기 전부터 재무 상태가 튼튼한지 꼼꼼하게 진단하는 걸 의무화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업계 사람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책임지는 일종의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잠자고 있던 그 아까운 땅의 잠재력을 깨우는 방안들 한번 살펴볼까요? 투명성을 확 높이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조치가 도입됩니다. 자, 첫째, 침출수 수위를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고요. 둘째, 쓰레기가 들어오는 입구랑 무게 재는 곳에 CCTV를 달아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합니다. 셋째, 운영사는 환경 관리 데이터를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라 직접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의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가 끝난 땅은 여기는 예전에 매립지였습니다 하고 매립구역으로 딱 지정해서 누구나 그 히스토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이제 잠자고 있던 그 땅을 깨울 시간입니다. 원래는요, 사용이 끝난 매립지 땅은 활용도가 진짜 제한적이었어요. 뭐 공원이나 체육시설,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시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몇 가지 용도로만 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완전 달라집니다. 주차장, 물류시설, 자재 쌓아두는 곳처럼 훨씬 더 실용적이고 돈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심지어는 그 위에 최신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와, 말 그대로 버려졌던 땅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회의 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더 똑똑하고 유연하게 바꾸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쓰레기를 덮는 복토제에 대한 규제 완화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좋은 흙만 써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흙 구하느라 돈 들고 그 흙이 자리 차지하니까 매립 공간도 낭비됐죠. 근데 앞으로는 합성 고무 시트나 태우고 남은 소각재 같은 다른 재료들도 쓸 수 있게 허용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요, 작업 속도는 2배나 빨라지고 귀한 매립 공간은 최대 30%까지 더 쓸 수 있게 된대요. 정말 스마트하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폐기물 관리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요. 둘째, 환경사고 위험을 확 줄입니다. 셋째, 잠자던 땅을 깨워서 경제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쓰레기를 그냥 묻어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거기서 새로운 가치까지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의 엄청난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활용도 열심히 하고 쓰레기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 쓰레기의 마지막 종착지인 매립지를 단순히 모든 게 끝나는 곳, 그냥 무덤으로 남겨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